어려운 경제 여건 상황에서도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3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2629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2030년까지 6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6년 앞당겨 달성했죠. 이에 2019년부터 제3국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했으나 남미의 경우 칠레는 OECD 가입국으로 페루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간주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 에콰도르였는데 에콰도르는 사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적도라는 뜻의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에콰도르는 남미 북서부에서 적도를 가로지르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이름과는 달리 에콰도르는 현재 전 세계에서 치안 상태가 가장 열악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에콰도르는 2020년 기준으로 미국과 콜롬비아에 이어 세계 3대 마약 단속국에 속하며 경찰이 범죄에 연루되는 등 치안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마약 밀매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연간 최대 3,089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에콰도르 GDP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소위 돈 좀 만져보려는 갱단이 에콰도르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음지경제가 이처럼 막대한 규모를 자랑하지만 반대로 양지경제는 상대적으로 저조해 한국이 해양경찰 최초의 3,000톤급 함정을 무상 양효하기로 결정했을 때 가장 유력한 후보국으로 에콰도르가 떠올랐습니다. 대신 조건이 붙었습니다. 인수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양효를 받는 국가에서 지불한다는 조건인데요. 그래서 여러 국가를 두고 고시마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인수비용을 댈 수 있는 국가 중 한국과의 외교 관계, 추후 발전 가능성 등을 두루두루 검토해 에콰도르가 최종 낙점됐죠. 특히 한국은 용도 폐기된 함정을 개발도상국의 무상으로 양효가 가능하도록 해양경비법을 개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3,001함 양효는 해경은 물론 해군까지 포함해 한국 선박 중 가장 큰 선박이 해외에 양효되는 사례로 에콰도르가 이 선박을 운용하기 시작하면 주변국 중에서 가장 큰 전함을 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 옆나라 에콰도르에 무상으로 3,001함을 양효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남미 북서지역에서는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미 2020년에 해경에서 퇴역한 300톤급 302함과 304함까지 무상으로 양효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10배나 큰 경비함까지 양효한다니 그럴만도 했죠.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페루가 재빨리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육해공 전부를 한국 무기로 완전 무장하겠다면서 말이죠. 페루는 현재 중남미에서 가장 복잡한 안보 도전에 직면한 국가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마약 밀매와 게릴라 활동으로 인해 치안이 불안정하며 외부적으로는 국경 분쟁과 해상 경계 갈등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은 페루가 방위력을 현대화하고 군사적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위산업 기술 부족과 노후화된 무기로 인해 페루군은 점차 효율을 잃고 있으며 이는 해외로부터 첨단 무기를 수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페루는 실용성과 경제성을 두루 갖춘 한국 무기에 주목하며 방산협력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페루의 중부 5개 주에 걸쳐있는 열대우림 브라임 지역은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지 중 하나로 이 지역은 페루 정부에 반대하는 빛나는 길이라는 테러 조직의 활동 중심지로 마약 밀매 자금을 바탕으로 최신 무기를 확보해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을 협박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군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죠. 정부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지만 노후화된 장비와 첨단 기술 부족으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2021년 페루 정부는 브라임 지역에서 12차례 교전을 벌였지만 첨단 장비 부족으로 주요 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외부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페루는 칠레와의 해상 경계를 두고 분쟁 중이며 에콰도르와는 국경 갈등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칠레와의 해상 경계 문제는 2014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칠레가 관할해온 분쟁 수역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았으나 여전히 시끄럽고 에콰도르와는 1998년 평화조약을 체결했지만 양국 간 군사적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국경지대에서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페루 정부는 내부 혼란과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육해공 전군 전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군사력 평가단체 GFP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페루는 전 세계 53위의 군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만 자체적으로 첨단 무기를 생산한 능력은 전무합니다. 방위산업이라고 해봐야 기술이 부족해 기존 무기 체계를 유지하고 정비하는 정도 수준에 불과하죠. 이 수준을 넘어서는 첨단 기술은 전부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무기 체계가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지상군 주요 전력은 전차 261대, 장갑차 7,896대, 자주포 12문, 다연장 로켓 등으로 평탄한 고원 지역에 인구가 밀집된 영향으로 전차, 장갑차 등 기동성 위주의 편제가 이뤄진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용 중인 전차 및 장갑차 대부분은 1950, 60년대 생산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후화로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소련에서 개발한 T-55 165대, 프랑스제 AMX 13 96대를 주력 전차로 운용 중이지만 전부 중단되어 부품 수급이 어렵고 장갑차 역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죠. 더구나 산악지형에서의 기동성도 부족합니다. 공군도 심각한데요. 페루 공군이 운영 중인 미그 29 전투기는 1970년대 소련에서 개발되어 노후화됐을 뿐 아니라 대부분 부품이 러시아산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미그 29 24기를 퇴역시키면서 새로운 전투기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천명했죠. 칠레와 활원판을 걷고 있는 해군 역시 구식 함정을 운용하고 있어 현대 해상작전에서 요구되는 정밀 타격 능력과 방어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페루 정부로 하여금 군사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고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을 검토해왔는데 그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개최된 페루 리마에서는 한국 방산업계와 페루 측의 긴밀한 협력 방안이 도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위사업청은 페루 국방장관과 별도 면담을 통해 지상, 해상, 항공 분야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한 페루 정상회담을 통해 개최된 방산협력 행사에서 페루 정부는 한국과 지상장비 협력 총괄협약, 해군 잠수함 공동개발, KF-21 부품 공동생산 등 3건의 협력 MOU를 체결하는 한편 지난 5월 계약한 페루 해군함정 내처 건조사업 관련 양국 정상이 용골식 명판에 서명했습니다. 사실 한국과 페루의 방산협력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20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0년 6월 한국 공군이 쓰다 퇴역시킨 미국산 A-37B 공격기 인수를 계기로 양국은 방산 군수협력 MOU를 체결했는데 현재까지 한국의 페루 방산 수출액은 약 7,600억 원으로 남미 방산 수출액의 무려 7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KT-1 고등훈련기와 KA-1 무장공격기 20대를 도입한 중남미 국가 유일의 한국제 군용기 운용국이기도 합니다. 한국제 군용기 20대 중 16대는 동체와 날개 등 반제품을 가져가 페루에서 최종 조립해 현지 생산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10년간 연안 경비정과 다목적한 공동생산도 진행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달러 규모. 뿐만 아니라 한국 해군은 퇴역 초기함 2척을 2016년과 2022년에 각각 페루 해군에 공유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한국 무기들이 페루로 건너가게 될까요? 현대로템이 페루 육군 조병창과 지상장비 협력 총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개별 무기체계 계약 전 전반적인 협력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부속서에는 대략적인 물량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5월 페루 조병창의 차륜형 장갑차 사업에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지난달 6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중남미 시장에 처음 진출했는데요. 이 계약으로 K808 차륜형 장갑차 30대가 페루에 수출되며 페루 수출형은 한국군 모델과 유사하지만 지뢰 및 급조 폭발물 방어력 강화를 위해 차체 하부를 보강해 중량이 20톤에서 23톤으로 늘었습니다. 도하작전에 사용되던 워터제트는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지상무기의 꽃으로 불리는 전차 수출을 확정하면서 K방산의 존재감이 중남미에서도 확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페루는 K808 차륜형 장갑차 참관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 K2 전차도 둘러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원래는 대테러 작전용으로 차륜형 장갑차만 수입하려고 계획했을 뿐 K2 전차는 정규군이 사용하는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쉽게 수입 결정을 내리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로템이 지속적으로 페루 정부를 상대로 K2 전차 마케팅을 벌인 결과 대당 가격이 3배 이상 비싼 K2 전차를 수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K2 전차, 특수차량, K808 물량 등의 추가 수출 협상에 나설 계획인데요. 카이도 페루 국영 항공기업 세만과 KF-21 부품 현지 공동생산 협약을 맺었습니다. 페루는 위에서 언급했듯 미그 29 등 노후 전투기 대체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미 페루 정부는 20년 전부터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2012년 KT-1P 훈련기를 수입해 2015년부터 공군 훈련기로 사용 중인데 벌써 10년이 넘게 신뢰가 쌓였습니다. KF-21 부품 공동생산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배경이죠. 한국은 페루군이 한국산 항공무기체계의 장점과 특징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점을 적극 공략해 페루 예산 범위에 맞는 패키지를 제시하며 추가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KF-21 부품 공동생산 양해각서도 KF-21과 FA50 수출을 위한 다지기 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규모는 아무래도 해양 분야일 겁니다. 위에서 양국 정상이 지난 5월 계약한 페루 해군함정 내척 건조 사업 관련 용골식 명판에 서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HD 현대중공업이 페루 해군과 호위함 등 내척에 대해 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공동 건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페루 정부는 HD 현대중공업에게 향후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의 전략적 파트너로 임명했죠. 잠수함 공동개발도 추진되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은 국영 시마조선소와 잠수함 공동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현재 페루는 노후화된 209급 잠수함 6척을 대체하기 위해 신형 잠수함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이렇듯 현재 한국은 페루를 시작으로 중남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남미 시장은 글로벌 방위 산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전면전 가능성이 낮고 군사활동이 주로 범죄와 반군 소탕, 마약 단속, 재난구호, 대테러 작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페루와 콜롬비아 같은 주요 마약 생산국들은 국방 예산이 제한적이고 경제력이 북미나 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고가의 첨단 무기 수요가 적습니다. 미사일이나 전자전 장비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대형 무기보다 실용적이고 가성비 좋은 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죠. 이로 인해 중남미 방산 시장은 규모가 작고 선진국 방산업체들의 진출도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동유럽과 중동에서 성과를 거둔 K방산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중남미를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페루와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비록 시장 규모는 작더라도 타국 업체의 진출을 막는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제품 공급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중남미 시장이 폴란드나 사우디아라비아만큼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K방산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글로벌 입지를 확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